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개요는 이 과목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3과목 보이세요? 3과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겹쳐요. 그래서 저는 3과목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을 또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에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2과목 아니면 3과목 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데이터들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특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즉 우리가 어떤 조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로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과목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특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 중복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데이터. 그거를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들 여러분 여기 4개 별표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어떤 거라고요? 통합된 데이터이다.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그래서 얘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거는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니까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저장 공간, 저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이다. 운영 데이터이다.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업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다 이거예요. 즉, 업무 수행에 반드시 그 필요 가치가 존재하는 데이터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인가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데이터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가 되나요? 되죠. 데이터는 필요하다면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에 자, 고객 정보가 있어요. 근데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빵빵빵이었는데 세모세모로 바뀌었어요. 전화번호가. 그럼 전화번호 세모세모로 바꿔놔야 어때요? 고객한테 연락을 할 때도 이 번호가 저장돼 있어야지 이 번호는 없애버리고 이걸로 바꿔놔야 되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내용을 수정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신규 고객이 있으면 다시 고객을 등록하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운영 데이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되도록 하는 거, 운영 데이터.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라고 나오죠? 이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이 DB에 접속해서 어때요? 서로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하다면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용 데이터.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고 저장되고 운영 데이터 공용 사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장되는 공간을 말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저장소는 결국은 데이터의 모델링과 연결이 돼요. 제가 자꾸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뒤에 다 나오게 됩니다. 3과목에서 말이죠.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저장소에 그냥 뭉터기로 휙 부어놓는 개념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대로 빠르게 꺼내 써야 되죠. 그러려면 데이터를 어때요? 아주 잘 여러분이 어때요?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저장소에 차곡차곡 넣어둬야 되겠죠. 예, 그런 형태 데이터가 저장소에 제대로 잘 들어가서 여러분이 업무상 조금이라도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게 모델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은요, 개념, 논리, 물리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논리 데이터 저장소와 물리 데이터 저장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뜻을 알아둬야 돼요. 논리 데이터 저장소는 논리, 물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아주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구분을 지어 놓으세요. 논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단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개념. 이게 논리예요. 그 다음 물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물리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의 영혼, 이거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 실제로 보이는 거죠. 이게 물리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논리 데이터 저장소는 데이터들 간의 각각의 연관성을 따진다든가 제약 조건을 따져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논리 데이터 저장소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논리적인 그 구조를 딱 여러분이 만들면은 실제로 어디에 저장소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메모리 몇 메가 몇 기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저장소, 이건 하드웨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기기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기기의 상태라든가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데이터가 가장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장 형식이라든가 용량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장하는 거. 이게 물리 데이터 저장소예요. 시험에 물리적인 특성이라던가 실제 하드웨어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물리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DBMS가 나와요. DBMS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용자가 이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줬어요. 이런 것들을. 제품 등록하는 분들 이리 모이세요 하고 교육을 시켜요.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끝나면. 매뉴얼을 익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버튼 눌러서 회원 번호 입력하고요. 이름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화면 있죠. 프로그램 화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아무개시,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그 다음에 셀폰, 이런 거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야지 나중에 불러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저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각각의 데이터를 키보드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띵띵띵 원하는 매뉴얼대로 입력을 하고 저장 또는 등록하기 이거 띵 누르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DBMS라는 애가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러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DBMS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끄집어 온다던가 또는 필요하다면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이 돼요. 그래서 DBM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자료를 여러분이 읽고 필요하다면 불러갖고 와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 데이터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됐죠? 자, 그렇다면 DBMS의 특징, 별표, 왕별표 하셔야 돼요. 특징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얘는요, 일단 이 말, independence, 독립성. 이 말에 별표를 하셔야 돼요. 독립적이지 않으면 DBMS가 아니에요. 독립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독립의 반대. dependency. 예, 종속이에요, 종속. 시험에 그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종속이란 말이 나오면 네가 답이야. DB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면 종속이란 말이 딱 보인다 그러면 아하, 너구나 너. 딴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됐죠? 이게 원래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즉 DBMS는요. 그 자료의 종속성과 중복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요. 한마디로 얘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 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 별표, 왕별표.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가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어떤 테이블의 내용을 하나 고쳤다 해도 결국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물리적인 독립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물리적이라는 건 실제 저장 장치의 내용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 장소에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했고 요 특정한 항목 하나에 대해서 저장의 크기를 달리한다 하면은 그거는 얘만의 문제이지 전체 시스템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 해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독립성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어때요? 공용,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DBMS는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중재, 바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나 이거 제품 등록 요거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등록 좀 해줘 라고 얘한테 요청을 하면 얘는 내부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내용인지를 따져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타당한 내용이다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을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DBMS의 필수 기능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죠.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기능 3가지. 정의, 조작, 제어. definition, manipulation, control. 이렇게 있어요. 정의는요. 제가 또 영어를 말하는 것도 들으시면서 잘 못하면서 영어를 얘기해 뭐 이러시는데 시험에 지문에 영어가 그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자, 3가지 별표하셔야 돼요. 정의한다는 건 뭡니까? define 정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건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가 실수입니다. 날짜입니다. 숫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데이터가 기본 키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구조에 대한 정의, 데이터 이용 방법을 정의하는 거.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죠. 그래서 시험 문항에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정의인가 봐.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manipulation. 얘는요. 말 그대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고객님이 이번에 이름이 홍길동이었는데 이번에 장명을 해서 홍길순으로 바꿨다든가 이름을 바꾼다든가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수정, 바로 갱신 작업이에요. 또 새로운 고객을 등록을 해야 한다던가 또 그 고객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이게 조작이에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제어는 보안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보안, 무결성.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가 공용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공용을 하는 데이터이므로 동시에 특정한 데이터가 여러 명의 사용자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면은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자. 그것을 무결성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들어와라. 권한검사.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A라고 바꾸면서 동시에 어떤 사용자가 B라고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어때요?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온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just a moment please 너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병행제어라고요. 됐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특정한 데이터를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병행제어, 권한검사 이런 말이 나오면 제어의 답을 말끔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의, 조작, 제어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DBMS의 또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요. 장점은 뭐예요? 중복은 무조건 뭐라고요? 최소화. 그 다음에 여기 요구된 질의는 뭐냐면 사용자가 나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고객들 조회를 해줘요. 또 이 제품을 등록해줘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질의예요. 요구사항, 요구하는 거. 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이걸 질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의를 하면 어때요? 즉시 화면에 결과 보여줘야 되죠. 실시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예, 중복이 최소화되니까 일관성을 유지하죠. 일관성 및 정확한 데이터 무결성 유지.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요. 데이터 조작을 통해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흐르는 물, 계속적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의 번지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종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 알아둬야 돼요. 단점은 많아요. 일단 DBMS는 덩치가 커요. 그래서 비용이 오류 발생할 경우 회복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단점보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점을 여러분이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어 입력하죠. 엔터 꽝 치죠. 그럼 엔터만 치고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아주 짧은 시간에 결과 보죠, 여러분? 네. 그러면 사용자는요, 실제 업무에서 이런 화면을 보고 보통 조회 작업을 한다든가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화면은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럼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면 우리 사용자가 SQL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사용자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보다가 뭔가 조회를 해요. 의사 코드가 예를 들어 D001 고객 이거 띡 클릭하면 화면에 곧바로 D001 고객이 진료한 진료 리스트가 떠야 돼요. 쭉. 그렇게 하려면 사용자가 이렇게 누르면은 곧바로 얘는 데이터베이스, 이 DBMS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미 코딩을 할 때 그렇게 연결을 하게끔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걸 우리가 매핑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매핑, 접속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코딩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매핑인데요. 이 매핑에 SQL 매핑을 좀 알아두면 돼요. 이 SQL 프로그램 언어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SQL은 여러분이 나 요거 D001 이 의사 진료 기록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되면서 프로그래머가 미리 SQL 문법을 이용해 그렇게 코딩을 해놔요. 네. 바로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뭔가 나 이 데이터 입력 좀 해줘, 나 이 데이터 내용 바꿔줘, 이 데이터 삭제해줘 이런 작업을 하는 언어, 이게 바로 SQL이에요. 네.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 프로그램 코딩할 때 직접 이 SQL을 개발자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걸 입력해서 이 DBMS하고 연결을 해요. 이때 이 SQL 문법이 틀리면은 DBMS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화면에 에러가 떠요. 뭐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을 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매핑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핑을 하는 거는 매핑 연결이 되면은 DBMS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뭔가 요구를 하겠죠. 사용자가 요구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그 사용자가 요청하는 명령어 형태는 SQL이 되겠죠. 이 SQL 명령어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트랜잭션. 자, 이제 트랜잭션 여러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트랜잭션 얘는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을 뭐라고 불러요? 트랜잭션. 됐어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알아둬야 돼요. 즉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처리해 주세요 하고 SQL 명령어로 요구를 하죠. 이 명령 단위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랜잭션 제어어, 바로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줄여서 TCL 이렇게 불러요. 자, TCL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이 트랜잭션 명령은 거기서 끝나게 돼요. 끝난다고요? 네,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트랜잭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뭔 말이냐면은 TCL 종류로 커밋과 롤백이 나와요. 얘네들 되게 중요합니다. 커밋은 뭐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또 글씨를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자, 여기 여러분 DBMS 있죠? DBMS가 사용자가 요청한 SQL, 즉 트랜잭션 있죠?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요청을 해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 적합한 명령이에요. 얘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 결과를 조회 작업이면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트랜잭션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반영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커밋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커밋,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즉 지금까지 여러분이 처리한 트랜잭션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처리했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즉 좀 더 설명드린다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등록한다고 요청을 했어요. 제품 번호 몇 번, 제품명은 뭐고, 단가는 얼마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걸 요청합니다. 그럼 DBMS가 그대로 얘한테 명령을 넘겨줘요. 트랜잭션을. 그럼 얘가 어때요? 아무 이상 없다. 좋아, 내가 넣어줄게. 나 기억 공간 돼. 하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만약에 제품 데이터가 10,000건이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새롭게 등록되면 11,000건의 데이터가 DB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밋이에요. 됐어요? 반영되는 걸 얘기합니다. OK 사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커밋이 되면 뭡니까? 그 트랜잭션은 성공적으로 끝난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품을 얘가 이렇게 등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가 이제 요청을 DB야 사용자가 이걸 원해 이거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은 데이터 있어 똑같은 거 있다 그래서 나는 등록 작업을 더 이상 못 해줘 그런 경우 있겠죠. 난색을 표해요. 또는 나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그 데이터 저장 못해. 이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DBMS가 트랜잭션 얘한테 요청을 했는데 얘가 네트워크상의 문제라든가 저장 공간의 문제라든가 데이터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저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장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놔야 되죠. 그게 바로 롤백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트랜잭션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 관련 명령어의 수행을 취소하고 그 이전 상태, 명령을 실행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거 롤백. 됐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코믹과 롤백. 자, 체크포인트 문제 풀어봅시다.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 단위. 맞죠? 예, 명령의 최소 단위.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뭐라고 불러요? TCL. 하나의 트랜잭션은 커밋되거나 롤백되면 트랜잭션 마무리되는 거죠? 예.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당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답은 라번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입력한 건 아니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begin 보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프로시저가 나왔습니다. 자 저 SQL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자 insert into 이거는 삽입을 하란 얘기예요. TBL에 1이라는 값을 삽입해줘. 그러니까 여기 TBL이라는 요 공간 안에 1이라는 gat을 좀 삽입해줘. 그 다음에 갑자기 save point. 잠깐 save point 어떤 지점을 내가 하나 만들게. save point라는 지점을 만들게. 이름은 save point example이란 이름이야 하고 여기다 막대를 하나 딱 꽂아놔요. 얘가. 그 다음에 insert into tbl values 2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tbl에 이번에는 2라는 값도 좀 삽입해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롤백이 떴어요. 롤백은 뭐예요? 거부. rollback to save point example 뜨죠? 그럼 뭔 얘기냐면 이거는 롤백 좀 해야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save point example 나오죠? 그러니까 save point example 지점 보이세요? 요 막대를 기준으로 막대 이후의 내용은 롤백을 시키고 이 막대 지점 이전의 값 있죠?
요거 1. 예.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만 실행 취소하란 얘기예요. 얘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전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세이브 포인트 이전의 건 살려두고 그 바로 이후의 것만 삭제하란 얘기죠. 취소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세이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트랜잭션이 되게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커요. 그럼 이렇게 크면은 여기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여러 군데다 이렇게 둘 수 있느냐? 당연히 둘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롤백을 해버리면 이 전체가 다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세이브 포인트를 여러분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롤백을 어때요? 어떤 건 살리고 어디까지는 요 지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위에 건 살려두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굉장히 크면 여러 개 세이브 포인트 당연히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 개념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이 만만 들어가서 틀린 게 아니라. 됐죠, 여러분? 2번. DBMS 필수 기능 중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자, 필수 기능 3가지 기억해요, 여러분? 정의, 조작, 제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나오면 뭐예요? definition, 4번. 조작, 정의, 제어. 얘는 없고. 됐죠? 3번.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 아닌 거. 장점 뭐예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시켜요. 여러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접근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간에 뭡니까? 종속성이에요? independence. 뭐예요? 독립성을 유지한다고요.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요. 종속성 이거 뭐예요? 땡. 답번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한다. 그죠? 예, 답번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은 필수예요. 고맙습니다.